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들이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어떤 흐름으로 한 주가 마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타 유튜브 얘기를 하시면서 무조건 희망 고문만 하는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올바른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달라. 본인이 판단하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있는 그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좀 의견을 좀 이렇게 접목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솔직히 그 댓글을 보면서, 늘 그렇게 해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더 진실하게 진솔되게 저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는 게 정말로 누군가에게 더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이 추후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렇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로 해가지고 제가 딱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 좀 전달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는지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서 항상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키움증권이 잠시, 지금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시 점검 중이어가지고요, 제가 다른 증권사 HTS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새로운 화면이죠?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저도 적응이 안 돼서. 자, 여러 가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입니다. 그동안의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제 차트를 항상 보시던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래도 시세는 똑같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더라도 절대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값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달라요. 물론 주가 빠지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는 없어요.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주가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한참 여유 있는 수익권이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지금 현재 시세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좀 힘든 시간이다라고 댓글에 많이 좀 남겨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왜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보같이 힘들어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니,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냉정하게 지금 좀 볼게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런 시세가 나와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간 다 녹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치료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다소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든 수치상으로 부족하든 뭐가 됐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임상이 성공이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대비해서 너무 지금 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럽다. 이거 제 의견도 뭐 어느 정도 보태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그래요. 시장에서 셀트리온 형제들의 하락 이유를 꼽는 부분, 뭐 그 밖에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런 어떤 노이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뺐냐, 이것 때문에 고작 뺀 거냐 라고 한다면 다행인 거죠. 이것 때문에 뺐다?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내용들을 잘 풀어보면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그동안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올라왔던 것들도 기대감이 역시나 1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2번에 대한 내용도. 세 번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럽다? 그럼 마찬가지로 치료제 때문에 올라온 단가 자체가 지금 비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국에 이거 1, 2, 3번을 만들어낸 건 뭐예요? 결국에 1, 2, 3번이라는 이유를 만들면서 이런 시세가 나와준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럼 뭐예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를 형성했다. 그쵸? 그럼 이걸 또 한 번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기존에 자체적인 기업의 가치는 훼손된 게 있다 없다? 훼손된 게 없다. 오케이? 이것만 일단 뼈대로 삼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물론 여러분들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팅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을 받았던 시세가 이런 라인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스타트로 기점으로 해서 이만큼의 지금 그런 시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보자고요, 이제. 그럼 좋아요. 이런 시세를 만들어 줬는데 이만큼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영역이에요. 영역. 그렇죠? 셀트리온 예를 들어 헬스케어 기준이라 셀트리온으로 보죠. 죄송합니다. 헬스케어로 보자고요. 아무튼 요런 단가를 요런 단가 이상이 지금 결국에는 그럼 뭐다? 결국에는 치료제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런 시세까지 빠져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원을 하회하면서 그 출발점 시점까지 만약에 주가가 시세를 다 반납했다. 치료제에 대한 퍼레이드가 끝나고 예를 들어 다 반납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다 소멸이 된 거예요. 실제로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시끄러운 거는 일단은 한바탕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시세들이 끝까지 다 반납이 안 될 확률은 뭐냐면요. 데이터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다소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약간의 허전함들은 좀 노출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임상 실패다? 아니잖아요.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값을 바라보고 있는 기대는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보이기에는 물론 하락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장은 그냥 몰려다니는 수급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좋대 그럼 다 같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던지고, 좋대 하면 우르르 물려서 막 상한가 한 번 갈게 두 번 세 번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만약에 소멸이 다 됐다? 근데 뭔가 아직 남아있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시세는 전부 다 반납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시세는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반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좋아요.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한번 시원하게 올렸던 건 다 반납을 했으니까 다시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서 다시 본래의 어떤 밸류로 찾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 셀트리온의 본래 기업 가치에 대해서 훼손된 게 있냐. 지금 주가가 10만 원부터 거의 지금 18만 원 부근 찍고서 다시 13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 중에 셀트리온 형제들의 문제가 생긴 게 있냐고요. 기업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동안 시세 올라갔던 거 반납?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미 지금 반납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유지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게 좋다 이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빠지냐?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시 스타트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본래 기업 가치. 원래의 셀트리온들만 보고 가자 이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 치료제로 인해서 잘 놀았어 이제 안녕 하고서 오케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학교 축제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학교 축제를 하는 기간에는 어때요? 즐기고 놀고 놀 거 다 놀잖아요. 근데 축제 끝나면 어떻게? 다시 공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학생의 신분으로서 잠깐 놀죠. 놀 땐 잠깐 놀지만 결국에 축제가 끝나면 다시 또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또 해야죠. 시험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축제는 끝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축제는 끝났다 이러니까 뭐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진짜 셀트리온이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셀트리온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잠깐 단기적 축제가 끝났다. 시세적으로
시세적으로만. 모멘텀이 다 소멸됐냐? 모멘텀이 소멸? 아니라고요.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시세적으로 단기적 시세적 가격적 측면에서만 그쵸? 축제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모멘텀은 그래도 남아는 있고 셀트리온 어떤 기업의 가치는 훼손된 게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고 심지어 이런 단가들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랬다고 해서 뭐 끝났다라는 단어 썼다고 또 막 뭐 셀트리온이 어떤데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음봉이고 파란불이고 손실 중인 게 보기 싫으니까 그런 비판을 남들에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에게는 그렇게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VIP님들께 지금 브리핑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전 이렇게 브리핑을 드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단기적으로 시세적으로 가격적으로 뭔가 잠깐 행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끝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모멘텀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는 있다. 왜? 임상 진행 중이고 데이터가 뭐 기준에 못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용화 나름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내팽개 쳐야 될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그동안 많이 좀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세를 반납을 할 때 우르르 다 같이 반납을 한다고. 왜 투매에 동참을 해서 같이 내팽개 치고 있냐고. 잘 들고 있으면 될 것을.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이에요. 반등의 여지가 더 있고요. 그리고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로 VIP님들께 추천해서 또 잡을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락 중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런 라인부터 다시 반등의 여지를 노리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때리고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죠. 이런 영역대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고 결국에는 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셀트리온 그 가치 자체만으로도 더 가요.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하게 희망 고문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 저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헬스케어를 보여드렸는데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렇죠? 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어디까지 낮추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으로부터 반등의 여지를 좀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피면서 다음 우리의 매수 타이밍을 한번 좀 노려보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의 어떤 무조건 고점이다 고가다라고 논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점 논란이 비슷하게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혹은 이런 실망감들을 계속 노출을 시킨다면 그럼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건 사실 무조건 이게 간단은 아니에요. 무조건 간단은 아니지만 대웅 남매들, 전 대웅을 남매들이라 불러요 일부러. 대웅 남매들, 종근당 형제들 요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웅과 대웅제약 그 다음에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조금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을 만한 종목들 모멘텀이 똑같이 살아있지만 그 모멘텀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업사이드가 크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바닥권에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상승 탄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 VIP님들은 종근당 홀딩스를 일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나쁘지는 않은데 자 변동성이 조금 더 커요. 요건 약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증권사가 다르니까 이게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네요. 어렵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20만 원이라는 단가가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단기적인 파동에서의 측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20만 원이라는 단가를 어느 정도 지지 포인트로 잡는다면, 요런 라인들, 대략적으로 20만 원이라는 요런 라인들을 좀 포인트로 잡는다면 종근당도 한 번씩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런 시세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주가가 하락을 보인 뒤에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깐 단기적인 박스권이지만 횡보를 하면서 윗꼬리를 만들어준다? 이건 어느 정도 매집 시그널로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려있던 앞전의 어떤 물량들을 커버하고 소화해주는 이런 신호들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크게 깨지 않으면서 이런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오히려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약간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절을 지금 여기 앞전 저점 정도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차피 종가가 76,3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네. 대략적으로 뭐 한 7만 원도 안 되죠. 7만 한 2천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네요. 7만 3천 원. 신기하네 이거. 자,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클릭을 해서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키움증권 점검 중이어가지고. 그럼 7만 3천 원 손절 잡고 지금 단가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하락 중에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매집 단계, 이런 어떤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앞전의 물량들이 한번 필터링이 이루어진 그런 캔들로 식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추가적으로,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신규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신규로 접근하신 다음에 11만 5천 원까지 손절 이렇게 잡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살짝 물려도 물리면서 약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슈가 한번 노출될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심 자체도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용이나 대용제약도 워낙에 변동성은 좀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좀 삼각 수렴 패턴을 좀 노리고 있는 이런 시세인데,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 된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시세가 한번 위로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저점을 계속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폭발적인 시세가 한번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저점을 낮추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추세가 죽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어떤 실망감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도 있는데, 저점을 높이는 것 시세와 고점을 낮추는 시세가 모일 때는요, 여기서는 수렴과 확장의 원리 이론에 따라서 이게 사실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이 어떻게 작용되고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변동을 보일 텐데, 아무튼 힘이 음축되고 있다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여기서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이슈가 나오면 뭐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신호를 보여주기도 하는 현재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그동안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대형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고, 또 대형주들이 한풀 꺾여가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주고 있는데, 무조건 꺾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내도 지금 미리 먼저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는 좀 해야 된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녹화해 드릴 거예요. 이거 바로 다음 영상. 거기서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지 알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워하는 거를, 어려운 무덤을 내가 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대형주들 물론 쭉 가져가는 거 맞지만, 최근에 어떤 매수를 좀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익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오늘 내일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매수와 매도 버튼만 연연하지 않고 약간의 기다림이라는 전략도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다음 영상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대형주들은 이런 지금은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닌 기존부터 가져오신 분들은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시세는 많이 무너졌어도
자, 현대차 최근에 시세는 좀 무너졌어도 오히려 이거 없다 생각해도 돼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단가에 있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이런 때부터 매매를 지금 계속 매수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세 상관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포지션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부터 갖고 온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VIP님들도 장중에 고점을 막 77% 찍고 막 이랬었어요. 이게 이런 고점 갔을 때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막 77%, 80%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뭐 52%대, 4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거. 현대차 40%, 뭐 이렇게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분명히 기다림 끝에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막 100% 이상 수익 보신 분들도 있어요. 3연상 갔는데 3연상 다 드신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뭐 좋은 모습들이 참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도 같이 병행해 줘야 5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러니까 거의 4월 말부터 하시긴 했습니다만, 반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뭐 대략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의 리딩비가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그 정도의 리딩 비용을 들이셔서 저랑 같이 또 매매하시면서 개인적인 매매도 하시면서 해서 1억 원이라는 수익을, 순수익을 매도 기준으로 매도 수익 1억 원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1년도 안 걸렸는데 1억을 달성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 또 너무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회원님이, 물론 회원님이 잘해주신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1억 달성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많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적인 건 단기적인 거, 중장기로 가져가는 건 뭐 중장기로 등등, 여러 가지 매매를 잘 병행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반드시 이런 수익을 좀 만들어 보자고요. 이분의 계좌거든요. 지금 이분의 계좌입니다, 이게. 비중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단타는 단타대로, 그 다음에 중기는 중기, 뭐 스윙에서 중기는 중기대로, 또 가져갈 건 이러고 비중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회전율도 높일 만큼 높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빠지면, 셀트리온 형제들도 제가 빠지면 오히려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VIP 회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추천할 거다. 이렇게 빠지면, 더 빠지면 안 좋지만, 보유자분들은 안 좋겠지만, 더 빠지면 신규 회원님들도 추천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회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력이라고 외쳤던 이 종목들 결국엔 지금 더 저렴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더 저렴해진 종목들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하락이다, 물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400억 원짜리가 내년이면은, 작년 20년까지 400억, 500억 가까이 벌던 게 영업이익이 내년이면 두 배를 보고 있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566억 원 정도가 또 거의 2배 가까이를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성장세를 가파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기회를 같이 좀 잡아보시죠. 자, 주말마다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직접 만든 영상 10편 정도가 있는데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VIP 회원님들이라면 전부 다 돈 한 푼 더 안 받고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셔서 좀 받아보시면서 주린이분들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뭐 만년 천년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좀 되어드리고자 진지하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 반드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되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